들어오세요. 예, 공부하셔야죠. 어떤 분은 이 공법을 공부하면은 돌았으면 까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 역시 공부할 때 그랬어요. 예. 학교 다닐 때 민법은 3시간 수업 듣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 기억이 다 났거든요. 근데 공법은 항상 법대 4학년 2학기 때부터 가르쳐요. 여러분 지금 국토기획법 있잖아요. 이게 법대 4학년 2학기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4학년 1학기까지 맞춰야지 공법 이해가 된다 그래가지고 4학년 2학기 때 처음 이제 국토계획법을 공부하는 거죠. 옛날엔 도시계획법. 왜냐 그러면 민법까지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어려운 이제 공부하는데 학원에 오니까 민법과 공법 같이 공부해. 학원 오자마자 법대 4학년 2학기 과목을 하고 있어. 예. 그다음에 도시개발법부터는 대학원 과정이에요. 예.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대학원 때 이해 못하던 건데. 그래서 수업 시간 4학년 2학기 때 수업 듣고 난 다음 쉬는 시간에 야 우리 방금 전 시간에 뭐 배웠냐 우리 법대 동창들이 그러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기억이. 예. 근데 여러분이 기억나는 게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본인이 그 정상적인 학생들이에요. 예. 그래서 가끔 가다 공법 100점 맞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명이 나오고 저한테 배우는 사람도 100점 맞은 거 있잖아요. 인증샷을 찍은 저한테 보내요. 좀 섬뜩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사실요. 예. 여러분 15회 시험 합격하신 분들은 취업이 안 됐어요. 15회 합격한 1000명 중에서 취업하려고 강남에 부동산에서 왔잖아요. 다 떨어진 거 면접에서요. 그 정도 머리면은요. 부동산에서 6개월만 근무하면 부동산에서 노하우를 다 알거든요. 호랑이를 키우는 거야. 그래서 다 떨어진 겁니다. 자기 자랑스럽게 저기 이번에 1000명 안에 들었어요. 낙방. 예. 그래서 부동산 회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공법 성적만 물어봐요. 60점에서 70점 사이를 제일 좋아해. 시키는 일은 잘하는데 독자적인 머리는 없는 거지 한마디로.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호랑이 절대 안 돼. 혹 여러분 중에서 공법 90점을 넘겼다 숨겨야 돼 점수를. 예, 한 60점 간신히 넘은 걸로 너무 좋아합니다. 예, 시키는 일은 잘하겠네. 예. 근데 우리는 뭐 줄일 점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턱걸이라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정상적인 수험생이라면요 시험 나올 것들만 딱 하면은 넘겨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기 위해 일단 실효 규정 이거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시험 나오니까 실효는요. 예. 공법이 다른 법과 구별되는 게 바로 실효 규정이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보세요. 자, 학교 설치한다고, 공원 설치한다고, 도로 설치한다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항상 다음 날 빼서 시험 내죠? 예. 다음 날이 효력을 잃는다 실효입니다. 그래서 20년을 10년으로 틀리게 낸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날 계속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이 지문은 항상 시험 문제에서 5번 지문에 나와요. 항상 5번 지문에. 왜? 이거 문제를 내시는 교수님이 계속 5번에 내고요. 최근 3년 내리 나왔죠. 5번에. 왜? 왜냐하면 올해 7월 1일 날 최초로 이게 적용되는 게 나왔어요. 올해 7월 1일 날 최초 적용이라고 이게. 이 규정이 올해 7월 1일 날 역사상 최초로 실효되는 게 나왔다고요. 7월 1일 날. 예. 그래서 올해 7월 1일 날 최초로 이 사례가 나왔다. 그러면 교수님 1980년에 학교 부지로 지정된 사람은 2000년에 실효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2000년 7월 1일부터 계산이야. 이 제도 생긴 2000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2020년 7월 1일 날 최초 이심된 거라고. 예. 일단 실시 계획 이게 올해 신설된 실효 규정입니다. 작년 그냥 없었어요. 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실, 학교 설치한다 결정고실로부터 10년 이후에 실시 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실시 계획 고실로부터 5년 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 계획 고실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이거 이제 설명하자 그러면 오늘 밤을 새야 되는데 이게 가장 전문적인 지문이에요.
자, 10년 이후에 실시 계획을 작성하거나 왜? 이 사람은 인가권자는 인가를 안 받아 작성만 하면 돼.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은요 인가를 안 받아요. 작성만 하면 되고 인가권자가 아닌 자가 실시계획 작성했을 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거는 뭐냐면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각종 분쟁이 있을 때는요 재결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재결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때는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실시계획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금에 대해서 수용 보상금은요 원칙이 수용당하는 사람하고 수용하는 사람이 협의로 정해요. 법적으로. 그럼 꼭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교수님, 저 수용당해 봤는데요. 저 협의한 적 없거든요. 그래. 집에 통지서가 날라와. 당신의 땅은 1억에 수용하겠다. 통지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봐. 그 다음에 무슨 소리 내 땅 2억짜리인데 이의 신청 협의가 성립이 안 된 것으로 보고 협의가 성립 안 되면 오로지 수용하는 시행자만이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수용 보상금을 정해달라는 재결 신청할 수 있다. 수용 당하는 사람 못해요. 이건 10년하고 5년만 그냥 기원을 해놓고요. 더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좀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는 도시 거리화되는 걸 말해요. 시가화. 도시 거리화되는 것을 일정 기간 유보시키는 거고요. 영종도 347만 평이 2002년도에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됐어요. 영종도 347만 평. 5년 이상 20년 이내. 시험에 4번이나 나왔다. 시가 유보 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 시가와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이거는 3년 전부터 시험이 안 나오고 있어요. 왜 안 나오는 줄 알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영종도를 15년 지정했거든요. 5년 이상 20년 이내니까 15년 지정했으니까 2002년이니까 2017년 10월 달이 되면 실효가 돼야 돼. 실효됐다는 얘기 안 나오죠. 안 나와. 왜? 개발 계획을 미처 못 세운 거야. 법을 위반한 거지. 실효가 안 됐다고. 그래서 이걸 내면은요, 사람들이 다 문제의식 가질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된다. 3년 전부터. 그래서 2002년도에 시가와 조정구 영종도 347만 평이 지정됐는데 15년 지정됐거든요. 2017년 10월 달에 해제가 자연동 실효가 돼야 되는데 나라에서 실효됐다는 얘기를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궁금했는데 영종도 347만 평은 공항관리공사가 관리를 해요. 거기 14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그 직원들 제가 이거 교육을 시켰어요. 시가 조정구역. 그래서 물어봤더니 개발 계획이 안 나온 거예요. 아직까지요. 거기다가 이제 개발해요. 호텔도 짓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이게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영종도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중개보조원한테 물어보면 시가와 조정구역의 유보 기간은 15년이라 그래. 중개보조. 공인중개사는 5년 이상 20년 이내. 그 차이가 있지 벌써. 자격증 차이가 있지. 그렇지?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고시요. 지구단위 계획은요. 특징을 먼저 알아두셔야 돼. 용도 지역 지구 구역보다 우선 적용돼.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 특징. 용도 지역 지구 구역보다 우선 적용이다. 항상 지구단위 계획 우선 적용이에요. 항상 그래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동산학과 아저씨 한 분이 우리 세종 사이버대 부동산학과는요. 평균 연령이 40대 후반이 넘어요. 40대 후반, 50대 초반입니다. 왜냐하면 사이버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생들이 80% 이상 국가 장학금을 받아요.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되면 장학금이 나와. 550만 원까지는 전액 장학금이야. 그래 조금 남는 것은 제 추천을 받으면 30% 또 추가 할인.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자기 돈 내고 다니시는 분이 없는데 이분들이 입학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아는 거지. 국가 예산으로 공부한다는 사실 사이버대는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면은 24시간 내에 답변하게 돼 있어요. 사이버대는요.
안 그러면 저는 교수 재임용이 안 돼. 예. 겸임 교수부터 모든 이상부터는 24시간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질문이 공부에 대한 질문이 아니야. 교수님, 제가 어디에요? 오피스텔을 하나 지으려고 그러는데 땅을 사서 이거 수익이 나올까요? 이런 거 이게 무슨 질문이야? 24시간 답변. 예. 근데 이분이요. 서울에 저 봉천동이라고 있어요. 하늘을 받드는 동네. 예, 봉천동 있어요. 봉천동에 일반 상업 지역에는 오피스텔 허가가 나오거든. 업무 시설. 그 땅을 본 거예요. 땅이 나온 거예요. 일반 상업 지역을 딱 땅이 나왔는데 근처에 오피스텔이 없어요. 대박이라는 거지 이거. 교수님, 여기다가 오피스텔을 지으면 대박입니다. 일반 상업. 이분은 용도 지역까지만 공부했거든.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마도 그 땅에다가 오피스텔을 지으면은 대박 날 거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한 100만 명 정도가 있었을 거다. 근데 왜 못 지었을까? 그 일대. 그랬더니 글쎄요. 미처 실천에 못 옮긴 게 아닐까요? 지번을 말씀해 보세요. 지번을 딱 넣어서 토지용 계획 확인서 열람해 봤더니 예상대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야. 그래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일 때는 뭘 열람해 봐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을 열람해 봐야. 열람했더니 써 있어요. 봉천동 지구 단위 계획. 우리는 항상 동별로 있어요. 봉천동 지구 단위 계획 해가지고 본 봉천동 지구 단위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합니다. 1번 건축물 건축이 금지되는 종류. 예. 업무 시설 중 오피스텔. 이게 1번에 있어. 1번. 2번 권장 용도 1층은 단독 주택을 권장하면서 있어요. 예. 똑같은 한 번 더 있었어요. 양재동 있거든요. 양재동을 지나가다 봤더니 거기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인 거예요. 그럼 이분도 역시 용도 지역까지 공부했던 신입생이야. 예. 교수님,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 건축이 가능하고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 아닙니까? 공부 제대로 했네요. 그런데 거기 지나가는데 단독 주택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땅이 하나 나왔대. 여기서 다세대를 지어서 분양하면 대박을 칠 것 같다는 거지. 제가 아마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200만 명은 될 거다. 근데 왜 못 지었겠냐 그랬더니 글쎄요. 미처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게 아닐까요? 지번을 말씀해 보세요. 예상대로 거기가 양재동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그 지구 단위 계획 열람해 봤겠죠? 예. 본 양재동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건축물을 금지합니다. 1번 공동주택 금지. 1번에 써 있어. 1번에. 예? 이거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은 항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보다 우선 적용되는 건데 그때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예를 들은 게 여러분이 종로 1가 종각이거든요. 종로 5가 사이에 목욕탕이 딱 한 개 있어요. 종로 1과 5가 사이에 옛날에 지금 목욕탕 하나 있어요. 단성사 쪽에. 그러면 왜 목욕탕이 길이 없을까? 거기 다 일반 상업지역이거든요. 일반 상업지역은 목욕탕은 일종 근생이거든요. 일반 상업지역에는 일종 근생을 다 지을 수 있는데 왜 못 지었을까? 지구 단위이기 때문에. 예. 그래 못 짓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거기는 상업이나 금융의 중심지예요. 아침 9시 전에 지하철하고 버스에서 금융기관 직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생얼로 세숫대야에 속옷 2개를 넣고 샴푸하고 이렇게 해서 목욕탕 가는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면은 동네 분위기가 오려고. 그래서 지구 단위계 금지하면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종로 1가부터 5가 사이에는 목욕탕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의 시험 문제 나왔어.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일반 상업 지역에서 목욕장을 금지했을 때는 목욕장을 설치할 수 없다. 맞죠? 이게 낸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 근처 지나가다 사우나를 못 찾은 거지. 예, 예, 그게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지구 단위 계획은요.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실무에서는요.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여기 남양 영화 촬영소 있잖아요. 이걸 부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제가 했거든요. 국가 용역을 받아가지고 예. 아주 저렴하게 했어요. 저렴하게 싸게. 그래서 남양 영화 촬영소로 갖다 1,170억에 매각하고 부산 기장에다가
새로운 차용소를 갖다 만드는 걸 제가 용역을 받아가지고 3개월 만에 용역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팔린 것은 4년 만에 팔렸어요. 예. 하도 비싸가지고 남양주가 영화 촬영소가. 그런데 그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 지구 단위 계획 모든 게 다 우선하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만 집어넣으면은 다 우선하죠. 그러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죠. 지구 단위 계획은 7급 공무원이 내용을 집어넣어. 최고야, 7급 공무원이. 예, 실제로는 그렇죠? 예, 그 사람을 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그 시험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제 남양주 걸 갖다가 지금 부산 기장으로 옮겼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싸게 하자 그래서 저는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부산 국제영화제 거기 왜 레드 카펫을 밝게 줄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그래 초대장을 안 보내. 왜 안 보냐고 그랬더니 무슨 소송에 들어갔다나 뭐 부산에서 영화제 때문에 예. 속았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그 실효 규정이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나서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수립을 결정하지 않았다. 수립하지 않았던 뜻이에요.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효력을 상실합니다. 실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수없이 많이 봤어요. 3년 내 수립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전에 생긴 게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5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이 효력을 상실한다. 이걸 왜 신설했냐 그러면요. 이것은 용인시 때문에 그래. 용인시. 우리가 용인시에 주목하는 이유가요. 예전에 우리 도시개발법이 적용된 최대 사업이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도시개발법 예상 문제는 간단했어요. 용산 개발할 때 문제된 게 다 시험 문제였어요. 간단한 거지. 왜냐하면 용산이 수용 보상금만 60조다 보니까 실패했죠 물론요. 그래서 용산 개발하다가 문제된 것이 다 시험 문제였는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실패하고 나니까 가장 많이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이 용인시예요. 이제 용인시에서 문제되는 게 다 시험 문제예요. 용인시에서 문제된 것들. 그래서 용인시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 도시개발 사할 때 도시개발 구역 지정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가 됐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5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는 5년 내 착수가 안 되는데 계획은 계속 수립돼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공사를 못 해요. 다른 기업이 공사 못 한다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신설한 거예요. 용인 때문에. 예. 그래서 5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실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때는 해제가 바로 실효의 의미입니다. 실효란 효력을 잃는다고 쓰던 해제라고 쓰던 그거는 법 만드는 사람 마음이에요. 1년 대신에 3년으로 틀리게 내죠. 예, 위에 지구 단위 계획과 헷갈리라고. 예. 그래서 우리 여기 토평 같은 데가 옛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었지. 토평 같은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실효가 되는 경우, 자 목적 사업 달성했을 때, 자 우리요 수용 방식으로 공사를 했을 때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에 했을 때는 목적 사업 달성한 게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이에요.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때 이제 더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해 놓을 필요가 없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 성공리에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는데 더 이상 지정해 놓을 필요가 없다. 목적 사업 달성한 그 다음 날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이제 목적 사업 달성 불능시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3년 내 실시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할 것은 실시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야.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예요. 인가를 신청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한 거고 인가를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기출 문제 나왔어요. 3년 내 실시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다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 도시개발법을 내시는 교수님의 특징은요. 바로 말을 바꾸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셔요. 이분이 냈던 기출 문제. 예. 도시개발조합은 조합원이 50명인 경우에는 50명인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대의원을 구성할 수 있다. 맞죠? 50명인 경우죠. 자, 이제 100명인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아니야, 도시개발법은 할 수 있다예요. 도시개발법에서 대의원회는 50명 이상일 때 구성할 수 있다잖아요. 100명인 경우에는 구성할 수 있다. 많이 틀려. 맞죠? 100명이니까 50명 이상이잖아요. 그렇게 시험 내신다니까. 기출 문제도 있어요. 두 문제나. 예.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있죠. 이걸 그 교수는 어떻게 냈냐 그러면 200만인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맞죠? 200만 다 틀렸다 그랬는데 집에서 보니까 200만인 경우야. 이상이 아니라. 다 같은 분이 내신 문제야. 그래서 도시개발법 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내신 문제가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X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더 이상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효시키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작년에요. 현재 용인시 구성역, 용인시 그 구성역 주변에는 도시개발구역이 3군데가 지정돼 있거든요. 제 친구가 저한테 그 두 번째 구역에 자기가 땅이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대. 저 함께 가재요. 나 바쁘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점심을 먹재. 그 만나서 강남역에서요. 차에 타래. 타고 용인까지 갔어요. 점심 먹으러. 좀 간 거예요. 용인까지 간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래서 갔더니 용인시 구성역 주변에 뿅의 전설이라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뿅의 전설. 예? 뿅의 전설. 찾아보시면 나올 거야. 구성 옆에 뿅의 전설. 중국집입니다. 2층에서 토지의 소유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 내용 뭐냐면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자. 예. 그래서 딱 듣다가 제가 그만 나가면 된다 그랬어요. 어떤 친구가 왜 그랬대. 아, 이거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거다. 봤더니 이제 날짜가 쭉 나오는데 봤더니 도시개발 구역 지정하고 나서 그날이 2년 11개월 된 날이야. 실시 계획을 아예 작성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요. 인가 신청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나 다를까 지정 해제됐습니다. 예. 그 나보고 야, 넌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냐 그래 가지고 예, 그 정도 할 수 있다. 왜? 요 주문이 있으니까. 거기가 구성역 주변이 1번에 따라서 지정이 해제된 사례가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이거는 뭐냐면 시가지를 조성할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도시개발의 뜻은 두 개예요. 단지 조성 또는 시가지 조성이거든. 자, 도시개발 사업 뭐야? 단지 조성 또는 시가지 조성인데 우리가 흔히 신도시라 그러지만 법에서는 신도시란 말 안 써요. 시가지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들끼리는 신시가지 그러지만 밖에 나가서 신시가지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여러분 목욕탕이 맞아요? 목욕장이 맞아요? 목욕장이지 건축법에는. 그래서 이 근처에 목욕장 어디 있어요? 그러면 신고 들어가. 북에 손 줄 알고. 내가 맞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이발소라는 게 없죠. 이용원이야 이용원. 그래서 이용원 어디 있습니까? 또 신고 들어간다니까. 예. 내가 맞는데. 예. 그래서 저는 밖에서는 저는 절대 부동산 얘기를 안 합니다. 예. 다 모른다 그래요. 왜? 알다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야. 예. 집에서 저는 부동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는 학원이나 대학교 가서 마이크 잡았을 때만 얘기합니다. 예. 그때. 그래서 이거 지금 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이요 2003년도에 생긴 거예요. 도시개발법은 2003년도에 신설된 내용은 매년 2문제씩이 나와요.
2003년도에 대개정이 됐거든요. 예전에는 도시개발사업, 단지 조성, 관광단지, 연구단지, 문화예술단지 이것도 도시개발 사업이고 시가지 조성, 규모가 큰 신도시 만드는 것도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근데 처음에 도시개발법 만들 때는요 구별이 없었어요. 단지 조성이든 시가지 조성이든 다 도시개발 사업이었다고요. 그러면 규모가 커질수록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규모가 크든 작든 똑같아요. 시간 걸리는 게. 근데 규모가 크면은요 개발 계획 수립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원래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 수립을 동시에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도시개발 사업할 때. 그런데 시가지를 조성할 때는요 개발 계획 수립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구역 지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개발 계획 수립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예. 부부가 외출을 할 때 남편이 먼저 나가서 기다립니다. 빨리 나와 그러거든요. 안 나와. 특히 멀리 갈수록 이삿짐을 챙기느라고 멀리 갈수록 가방 한 2개 챙기고 이게 뭐냐 그러면 시가지 조성할 때는요 개발 계획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구역 지정 늦어지거든요. 그러면 수용 보상금은 언제 기준하냐 그러면 구역 지정할 때 기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기가 도시개발 사업이 일어났는 소문이 났어요. 땅값 오르겠지. 구역 지정을 빨리 하면 괜찮잖아요. 땅값 10만 원일 때 구역 지정하면 10만 원의 기준 맞춰놓고 수용 보상금 주면 되는데 100만 원 오르고 난 다음에 구역 지정하면은요 수용 보상금 이제 100만 원인 거예요. 사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시가지를 조성할 때는 도시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해서 땅값 쌀 때 묶어놓고 시간 오래 걸리는 개발 계획 수립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바로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 시가지 조성은 건물 없는 곳에 하죠. 그렇죠? 시가지 조성은 건물 없는 곳에 해요. 좀 이따가 다 나올 겁니다. 개발 계획 공부할 때. 도시개발 구역 지정 고시한 날부터 2년 내에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도시개발 사업을 할 마음이 없다고 봐서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근데 다행스럽게 2년 내에 개발 계획 수립했대. 그러면 다시 3년 내에 실시 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되고 안 했다. 더 이상 도시개발 사업할 마음이 없구나.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는데 자 아까 도시개발 구역 먼저 지정하고 개발 계획 수립 나중에 하는 것은 시가지를 조성할 때로 했죠. 법적인 본격적인 시가지 조성 규모가 100만 평이에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야. 그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요. 3년 전에 실시 계획 인가 신청 못 해요. 규모가 클수록 시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3년 대신에 5년, 2년 대신에 5년 연장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 밑에 공법상 동의 요건 비교를 보면요. 시험 지문에 나오는 것도 동의 요건들이 나옵니다. 자, 도시개발법에서는 1번하고 2번이 있잖아요. 요 두 개를 체크해야 되는 게 요건이 같아. 같은 게 2번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외운 사람은 다른 데서 나오면 틀린 줄 알아. 예.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자, 1번은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 그 환지 방식이 적용될 때 말이죠. 환지 방식은 뭐냐 그러면요. 자,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1000명이 있잖아요. 1000명의 토지 소유자 있을 때 이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1000개로 쪼개서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환지 방식이라고요. 그러면 우리요. 가끔 우리 공인중개사학원에는요. 입맛이 없다 그래가지고 오전 수업 끝나고 피자 한 판 시켜 먹는 분들이 있어요. 공동 출자해가지고 피자 그 몇 조각이야? 8조각. 그런데 내가 하나 집었는데 옆에 누님 거에는 새우가 한 마리 올라가 있고 나는 새우가 없는 거야. 이거 분쟁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 건 좀 작아. 근데 피자보다 비싼 게 땅이거든요. 예, 옆집 사람이 환지를 많이 받으면 나는 적게 받아야 돼. 옆집 사람이 좋은 땅을 받으면요, 나는 나쁜 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주민들은요, 토지 소유자들은 1번 친하게 지낸다, 2번 원수지간이다, 2번인 거예요. 항상 분쟁 상태예요. 환지 방식은요. 환지 방식은 항상 분쟁 상태이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문이 무조건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다. 근데 이 개발 계획이 특정 토지 소유자한테만 유리하다.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다수가 원하는 대로 자, 개발 계획 수립할 때 토지 면적 3분의 2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이게 왜 시험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개발 계획이 행정 계획이에요. 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행정 계획은요. 민간인들의 의견을 듣는 경우는 있어. 공청회나 주민의 의견 청취도 있지만 민간인들의 동의를 받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시험에 나오죠. 민간인들의 동의까지 받아 세상에. 그렇죠? 예. 왜 환지 방식으로 할 때니까 분쟁 상태니까. 그다음에 도시개발조합 설립 보세요. 인가 신청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도시개발조합 설립을 희망합니다. 토지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인가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요 수용권을 주는데요. 민간 시행자 단 조합은 제외. 민간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할 때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야 동의가 아니죠.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 지문에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냐 그러면요. 제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강의할 때입니다. 저기 대전에 있는 학원에 강의를 해서 어렸을 때요.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몸무게가 20kg가 적었어요. 저 어렸을 때인데 진짜 이걸 증명해 주신 분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10여 년 하신 분이 계시고 중개사 시험을 그분이 증명해 줬어요. 예, 10여 년 전에 저의 모습을 갖다가 이제 보시고 근데 한날 이제 이분이 평소에 이제 궁금한 게 별로 없었던 분인데 저한테 질문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거기 부여인가에서 오신 분이에요. 부여. 거기서 학원이 없으니까 대전까지 오셨는데 그분께서 갑자기 K건설회사가 K건설이 자기 땅을 수용하겠다 통지서를 보낸 거예요. K건설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코오롱이라는 말을 못하고 하여튼 K건설이라고 했는데 통지 보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거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해. 아니 뭘 물어봤을 때 대답해 내가 판정해 줄 텐데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려다가 그분이 평소에 이제 이런 걸 많이 주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앉아보라 그랬어요. 20곡에. 예. 혹시 그 K건설 직원들이 몇 년 전에 그 동네 와가지고 민심을 얻는 행동 하지 않았냐 그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어깨를 주물러주고 할머니 어깨 주물러주고 동네 아주머니한테는 피부가 배고 같다 막 그러고 그런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땅을 팔라 그랬더니 작년부터 땅을 팔라 그러더래. 그래서 시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사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버티면은 더 나아질 줄 알고 더 많이 줄 줄 알고 자기 안 판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최근에 그 K건설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냐 그랬더니 지난달부터 피부가 배고 같다는 아주머니한테 귤 껍데기 같다 그러고 예. 할아버지가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살 만큼 사신 분이 왜 그러시냐 그러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토지 3분의 2 이상을 다 매입한 거예요. 소유한 거야 소유. 예. 이제 남은 땅이 3분의 1이죠. 예. 그리고 3분의 1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혹시나 땅을 팔고 난 다음에 뭘 쓰라고 안 그랬더니 쓰라 그랬대요. 토지 매매 계약하신 분이 계약서 쓰고 나오는데 부르더래. 여기다 사인 좀 하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냥 사인하면 된대. 바로 동의서야 그게. 동의서. 그래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하고 이때 이게 현재 소유거든요. 옛날에는 매입이었어요. 문제 생겼네. 교환이라든가 시효 취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입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바꾼 거야. 소유로. 소유하기 때문에 원인은 묻지 않고 소유. 총수 2분의 동의를 받으면 결국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1에 대해서는요.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설회사도 민간 시행자도. 근데 왜 민간 시행자 중에서 조합은 제외냐 그러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 전원이 조합원이죠. 토지 다 갖고 있잖아요. 조합은 이런 요건이 필요가 없어. 조합은요. 땅 다 갖고 있는데 도시개발조합은 이런 요건이 필요가 없다. 그냥 수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시행자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 못해요.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지 못하는 거 3명 국가, 지자체, 조합이에요.
국가나 지자체는 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 못하는가? 국가나 지자체 지가 지정하고 말지. 그렇죠? 제한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제가 공부하다 공법 모르는 게 나왔어. 여러분한테 알려달라고 제가 제한합니까? 내가 공부하고 말지. 그렇죠? 그 다음에 조합은요. 지정을 제한할 때 아직 안 만들어져 있어요.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는 실체가 없어요.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제한을 못합니다. 그 조합을 제한 민간 시행자가요. 지정을 제한할 때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하고요. 총수 2분의 1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 그러면 이런 사례가 우리 관광단지 있죠. 관광단지가 멋있어요? 테마파크가 멋있어요? 테마파크. 그러니까 바로 관광단지예요. 자, 건설회사가 관광단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고 제한이 받아들이잖아요. 그 제한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한다고요. 그 건설의 시행자가 되는 건데 이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래요. 왜? 이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면 사업 못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토지 소유자면 동의해 줄까요? 안 해주지. 안 해주지. 결국 자기가 이 땅을 다 사들여 가지고 건설회사가 지가 동의하는 거 실무에서는. 예, 실제로.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시험 지문에 나오고 정비법에 나오는 동의요건 나오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수용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이 있을 때 이런 동의가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래 예전에 서초동에 꽃동네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불이 많이 나요. 왜 그런가? 거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 달동네인데 거기 동의요건이 안 돼서 거기서 자기 땅하고 건물 가진 사람은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이 사람이 소수야. 동의요건이 안 돼. 이분들이 이제 밤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동의 없이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게 해주세요. 이 뜻이 하늘에 닿아서 불이 나는 거지. 예, 소방차가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리거나 다 불타고 나서 도착하고 그러죠. 예, 동의요건.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이 시장 군수 등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할 수가 있죠. 조합은 과반수 동의. 이게 원래는 조합은 2분의 1이었다가 법이 개정됐어요. 과반수로요. 그 이유가 한남동에서 재개발하는데요. 조합원이 딱 반이 찬성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이면은요. 무조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바로 동의가 끝나기 전에 과반수로 바꿨어요. 예.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할 때 요거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요. 조합 설립하지 않고 재개발 사업할 수 있죠. 재개발 사업은 주택을 새로 지을 수도 있고 상가나 공장을 새로 지을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상가나 공장 새로 짓는 재개발일 때는요. 조합원이 20명이 안 넘어요. 왜냐하면 낡은 상가 소유자 한 사람이 몇십 개씩 갖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장 같은 경우는 법인 하나가 한 명이 다 갖고 있어. 예. 그랬을 때는 20명이 안 돼요. 이럴 땐 조합 안 만들고 그냥 뭐지. 예. 그래서 예전에 저기 그 영등포에 갔더니 이제 이거 사업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 한 10대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더라고. 저는 친목회인 줄 알았어. 그거 아니야. 토지 등 소유자들. 예, 그래서요. 조마루 감자탕이라고 있거든. 거기서 모여서 있더라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다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의 경우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그래서 우리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요. 토지 등 소유자 몇 명이 나와야 돼요? 5명이고요. 도시개발조합은 7명의 토지 소유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조합 7명, 7명의 토지 소유자를 세워놓고요. 등에다 한 글자씩 쓰는 거야. 도시개발조합. 끝에 점을 찍으면 7명 되지. 그렇죠? 예. 추진위원회 5명. 예. 등에다 한 쓰면 돼. 한 글자씩. 예. 추진위원회. 바꿔서 나오거든. 그다음 우리 도시개발 여기 이제 그 정비조합을 구성하지 않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엔 조합이 안 나옵니다. 조합이 안 나오니까 추진위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점점점 하면 틀린 거예요. 왜? 조합이 안 나오니까 추진위원회 나오지 않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조합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조합 안 나와요. 예. 그다음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4분의 3 가로치고 2분의 1 가로치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가로치기가 시험에 한 번 나왔었거든요. 왜 나왔냐 그러면요. 저 은평구 때문에 나왔어요. 은평구에서. 우리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동의를 받으면 웬만하면 토지 면적 2분의 1도 나오겠죠. 은평구에서 안 나온 거야. 동네에서. 이게 처음 생겼거든요. 거기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동의가 나왔는데 면적 2분의 1이 안 나왔어요. 왜? 제약회사 하나가 2분의 1을 초과해서 토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약회사 동의를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임원들이 미처 지분을 못 사놨어. 동의 안 한 거예요. 동의 안 하니까 이제 조합 설립 못 하죠. 그럼 빌라 값이 막 떨어지겠지. 지분 값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무산되는 것이. 다 떨어지고 나면 다시 사겠다는 거죠. 은평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때문에 2분의 1이 시험에 나왔다. 왜?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지. 4분의 3이 되더라도 2분의 1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다음 6번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이건 다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건 가로치기 계속 나오거든요. 주택 단지에서 각 동별 구분 소유자. 이건 머리수로 하는 거예요. 20평대든 60평 가리잖아요.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야. 주택 단지 내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4분의 3. 이때 토지 면적은 대지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평대하고 60평대는 대지권 면적이 다르죠. 대형 평수가 동의하면 금방 4분의 3이 나와요. 토지면 4분의 3이. 그다음 주택 단지 밖에서는요. 재건축 사업할 때는 주택 단지가 아닌 것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대단지를 만들려고. 그래서 한 뭐 100세대 되는데 옆에 단독 주택들한테 너네들도 가담하지 않겠냐. 그래서 대단지를 만들려고. 근데 주택 단지가 아닌 곳에서 동의를 따로 받아야 되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3분의 2. 그래서 4분의 3이 여기서 재건축에서 3번 나오네, 그렇죠? 그 가로 안에 알맞을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뒤로 넘으면 이제 공법상 이행 강제금을 보시면은 아까 우리 농지법은 제가 다 설명드렸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건축법은 최근에 건축법이요 작년까지는 예상 문제였어요. 왜? 개정됐거든. 16년 만에. 그래서 예전에 이행 강제금이요 16회 시험 때 한번 나왔다가 이제 작년에 재작년 개정되고 난 다음에 나왔습니다. 이행 강제면 건축부 위반했다 바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건축 위반했다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에 불응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부과할 때 우리가 건축법이 제일 싫어하는 4대 위반이 있어요. 건축 허가 안 받는 거, 건축 신고 안 하거나 용적률 건폐율 위반. 건폐율 100평의 땅에다 100평 다 지어. 싫어하죠, 그렇죠? 용적률 건물이 구름을 뚫고 위로 올라가. 그렇죠? 그 여러분 제크와 콩나무라는 동화책 아세요? 용적률 위반 동화 있잖아요. 제크와 콩나무라고. 저는 어렸을 때 그 동화를 보면 전 용적률 위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타고난 공법. 이 4대 위반일 때는요.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의 50%의 위반 면적 곱한 금액. 그 외 자질구레한 위반은 시가 표준 10%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10일 이상 의견 제출, 문서로서 계고 1년의 2회 이내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시정명령 이행해도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이 몇 번 나왔던 게 한 번 부과되면은요 깊이 반성하고 시정한다 할지라도 한 번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령을 정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강제 징수할 수 있고. 농지법 여러분 아까 한번 봤으니까 넘겨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법상 각종 조합의 비교가 나오는데요. 먼저 도시개발조합을 먼저 보겠습니다. 설립 절차, 토지 소유자 7명, 그렇죠? 예, 7명. 정관 작성에서 인가권자는 지정권자예요. 그 우리가 인가는 뭐냐 그러면요, 당사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해 주는 걸 인가라 그래. 부족한 2%를 채워주는 걸 인가라 그래. 그 여러분들 왜 무슨 벽에 용이 한 마리 그려져 있는데 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눈을 그려 넣었던 용이 살아서 하늘 올라가더라. 이게 바로 인가야. 부족한 2%를 채워주는 거. 그래서 저는 2%라는 음료수 있죠. 그거 먹을 때마다 항상 인가가 생각이 네. 부족한 2%를 채워줘서 완전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게 인가예요. 인가. 예. 그래서 다른 걸 다 준비해 왔어. 이제 부족한 걸 채워주는 사람이 지정권자네, 그렇죠? 지정권자 인가를 받아야 설립이 되고, 설립 인가권자, 지정권자, 조합원,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는 무조건 다 조합원이다. 우리가 흔히 당연 조합원이라 하는 이유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일부가 반대했다 할지라도 일단 도시개발조합이 성립하면은요 무조건 강제로 조합원 되는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이 몰라요. 근데 기출문이 나왔어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도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가 지금 용인 같은 데 있잖아요. 그 도시개발구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 친구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조합 설립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반대면 안 되는 줄 알아. 왜? 자기가 재건축할 때 반대 조합은 안 되거든. 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은 조합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매도 청구 당하는데 도시개발조합은 반대해도 조합이 성립이 되고 나면은 강제로 조합원 되는 거예요. 예, 강제로. 그래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도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된다. 이거 당연 조합원이라 그러고,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땅 10만 평 가진 사람도 한 표, 100평 소유도 한 표예요. 그 제가 제 친구가 납치당해 가지고 뿅의 전설이라고 갔잖아요. 갔는데 마이크 잡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땅 200평 소유자. 예. 짜증 내는 거야. 10,000평 소유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평등한 의결권이라고 그래. 평등한 한 편이라 그래. 그래 여러분들 왜 이런 것도 혹시 들어봤죠? 도시개발조합에서 예. 동의하지 않거나 예? 과소 토지의 소유자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때 뿅의 전을 갔는데요. 이 토지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탕수육 시켜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200평짜리들 있잖아요. 100평, 200평 그 사람들 짜장면 해서 짜장면만. 예. 예, 내는 회비는 땅 면적에 비례해서 낸다고 회비를. 예. 땅 많은 사람들은 회비를 많이 내고 땅 좀 적게 내는데 중국집에 갔더니 얘네들이 많이 먹거든. 그래서 도시개발법을 개정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지. 예. 차별해서는 안 된다. 과소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라든가 동의하지 않았던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여러분 민법에 나오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회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대신에 다른 이사로 나와요. 왜냐하면 민법에서는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은요. 법인에 적용이 되고요. 법인에서는요. 이사가 대리인, 그 다음에 법인이 본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원래 다른 이사가 그 법인을 대표하게 돼 있어요. 다른 이사가 없을 때는 법원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돼 있으면 민법에서는요. 근데 여기서는요. 다른 이사가 아니라 감사라 그러죠. 왜 그러냐 그러면 실제로 도시개발조합에서는요. 다른 이사가 대표안에 쓸 수가 없는 게 다 같이 들어가요. 다 같이 들어가 있다고. 조합장부터 이사가 다 같이 들어가 있어. 한 징역 2년 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다고. 남는 사람은 한 명만 남아 있어. 실제로 감사만 남아 있거든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도요. 똑같이 이거 조금 똑같이 나오죠. 한 번 더 나오죠. 왜? 남아 있는 사람은 감사만 남아 있어요.
예. 다 같이 들어간다니까 공범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른 이사를 하려면 이사가 없거든. 그러면 법원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하잖아요. 임시이사는 그동안 일을 모르죠. 일을 업무 진행 못해. 옆에서 지켜봤던 유일하게 남은 사람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조합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필요 때문에 그래요. 예. 용인시도 현재 거기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다가 지금 다 못하고 있어요.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분들이. 예.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이미 기한인데 기출문제 얼마 전에 100인인 조합은 나왔어. 100인이니까 50인 이상 맞죠? 예, 그렇게 냈다니까 얼마 전에. 예. 연체료 징수를 위탁할 수가 있기 때는 4%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요 조합비를 갖다가 징수할 수 있고 안 내면은 강제 징수는 못하니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이때는 4%를 지급해야 됩니다. 예전에 기출 문제가 나왔는데 교수님 도시개발법에서 계산 문제가 나왔대. 나올 게 없는데 2억을 징수했다. 얼마를 줘야 되는가? 위탁 수수료로. 그러니까 얼마? 2억을 징수했다. 얼마? 8천만 원 쓴 사람도 있고 막 그래. 800만 원이지. 이게 무슨 계산 문제야? 이걸 안 가르쳤다가 항의를 하더라니까 나한테. 예.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친 거지 나. 예. 자, 조합 성립 시기 인가 받았을 때 성립하는 게 아니라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이죠. 그래서 설립 등기할 때 법인격을 취득하고요. 명칭은 조합이지만 법인으로 하고요. 공법상 법인이고 비영리 사단 법인인데 14회 아까 7문제 다 맞게 줘가지고 합격자 2배 늘었던 14회 시험 때 세상에 옳은 거 찾게 놓고 도시개발조합은 민법상 법인이라는 거야. 옳은 걸로. 공법상 법인이에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뿐이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서 도시개발조합이 민법상 법인 되는 거 아니에요. 민법 규정은 다른 데 다 준용돼. 소멸시효, 주소라든가 행위 등등 다 준용된다고. 그렇다고 그 법이 민법 되는 거 아니에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할지라도 도시개발조합은 민법상 법인이 아닌데 14회 때 출제하시는 그 분이 정체불명이었어요. 그때는 예전에는 14회 때는 절반이 공인중개사였으니까. 그리고 이분은 민법상 법인 된 줄 냈다가 만천하에 이제 바보가 된 거예요. 문제 공개했을 때니까 바보가 되고 퇴출돼서 출제율이에요. 퇴출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래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 제한할 때 아직 태어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한 못합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2개 조합 보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